BTS 친구 여러분 모두 별일 없으시죠? 지난 자기 객관화 영상에서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지면 꼰대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꼰대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해보겠습니다. 꼰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꼰대, 노인, 기성세대나 선생을 뜻하는 은어이자 멸칭. 최근에는 뜻이 확장되어 연령과는 관련 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멸칭으로 사용됨. 여기서 권위와 권위주의적이란 단어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권위는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는 뜻이고 권위주의적이라는 뜻은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며 상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즉 권위는 긍정적인 의미지만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입니다. 꼰대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즉 확증 편향의 의식이 매몰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갇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꼰대입니다. 꼰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중 직장 꼰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 부심을 부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히 먹는 것인데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험만 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듯이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것으로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직장에서 꼰대라고 하면 이처럼 나이 부심 부리는 늙은 직장 상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단 직장에는 젊은 꼰대, 여꼰대도 있다고 합니다. 여꼰대란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꼰대로 치부하며 소통을 차단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꼰대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기성세대를 의미하는데 이를 젊은 세대가 역으로 행동한다고 하여 역꼰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우기며 선배나 상사를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직설적인 화법보다 은근히 돌려 말하는 것을 선호하는 직장 상사도 많은데 이렇게 상사와 소통을 차단해버리면 상사의 언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약 2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은 누구도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건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 팀에도 역꼰대들이 있는데 굳이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절대 그분들을 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그분들의 가치를 올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기만 하는 건 아니고 병자병법을 이용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직장 꼰대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화면과 같다고 합니다. BTS 친구 여러분은 어떤 직장 꼰대를 최악으로 생각하시나요? 답정너형? 독재자형? 전 병자병법 8가지 능력치에 기반해서 다음과 같은 직장 꼰대를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능력,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직장 꼰대.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사회적 지능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일 못하는 직원이 됩니다. 제가 본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2.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과를 얻은 일을 했는데 일 처리를 깔끔히 마무리하고 정시 퇴근하는 A와 열심히는 했는데 야근까지 해가며 늦게 퇴근하는 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학교라면 열심히 일한 B를 칭찬하겠지만 직장에서 B는 그냥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무 역량에서 가장 강조하는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설렁설렁 일하는 모습만 보이면 다른 직원들 눈에는 워크 애식이 부족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거나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일을 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을 전략적으로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역량, 에너지 등을 고려하여 내 시간과 노력을 잘 분배해서 전략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경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범인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메타인지를 발휘해야 문제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가능해집니다. 즉,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제대로 된 전략도 세우지 못하고 일도 잘하지 못하겠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하시고 메타인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지면 꼰대가 됩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지면 나의 무지를 자각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즉, 꼰대가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꼰대와 일하고 싶으신 분은 없겠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하시고 자기 객관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면 찐따 또는 꼰대가 됩니다. 사회적 지능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능, 자기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정리하면 사회적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회적 지능이 낮은 분들이 내향적 성격이면 찐따가 되고 외향적 성격이면 꼰대가 됩니다. 여기서 찐따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 찐따가 되겠죠. 찐따, 어수룩하고 찌질한 사람,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비속어. 이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말이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직장이라는 사회도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능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워크와 협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면 제대로 된 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장시간 파트너와 같이 일해야 하는데 파트너의 감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조직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인데 원만한 대인관계가 유지될 리가 없죠.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근무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자, 정리하면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사회적 지능 능력이 떨어지면 직장에서 일도 못하는 찐따, 꼰대, 빌런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 꼰대들은 어디든 있습니다. 그들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만의 직장 꼰대 대처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완벽한 직원 되기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존중은커녕 맨날 무시나 당하는 호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일을 못해서입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 상사 꼰대, 역꼰대, 선후배 가릴 것 없이 직장 동료들에게 개무시당하게 됩니다. 직무 역량을 통해 업무 능력을 키워서 뛰어난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멘탈 훈련소 비만 클리닝을 통해 강철 심신을 장착하고 정자병법으로 처세수를 숙지하여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면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 스터디 목표인 완벽한 21세기 직원이 되면 어떤 유형의 꼰대도 나를 무시하거나 터치하지 못하는 어메이징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내버려두기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꼰대들을 내버려두세요. 그분들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져서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를 못하십니다.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도 없으니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닫힌 사고방식에 불통인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꼰대들과 갈등을 만들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일 수 있습니다. PTS 친구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총대 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꼰대짓 하는 꼰대라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철퇴를 맞게 될 겁니다. 나에게만 꼰대짓 하는 꼰대라면 내가 완벽한 21세기 직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쉽게 터치하지 못하고 꼰대짓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BTS 친구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고 연차가 오래됨에 따라 우리도 언제든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 능력이 떨어지면 나의 무지를 자각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즉, 꼰대가 되는 비극을 맞게 될 겁니다. 꼰대가 되는 비극을 피하는 방법은 물어라도 보라고 했죠.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열린 사고방식으로 직장 동료들과 소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꼰대가 되는 최악의 비극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꼰대가 되는 비극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존경받는 선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찍고 보니까 내가 꼰대 같네요. 죄송합니다.